네, 오늘 가성비 전략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 모시고 로봇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손현정 앵커도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양 연구원님. 로봇 참 저희 이 코너에서도 많이 다뤘는데요. 작년 말부터 이제 네. 부쩍 주목을 받은 게 로봇 산업입니다. 지금 현 주소를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말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을 좀 본격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어떤 이제 저희 국내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뭐 삼성전자가 무인화 공장을 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뜨거운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에 반해서 이제 로봇의 기술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좀 이제 이런 로봇들의 본격적인 활약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글로벌 시장의 로봇 수요 현황이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일본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산업용 로봇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수요가 한 49만 대 정도를 기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2020년에 40만 대보다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일본 기업의 뭐 화나기라든지 야스카와 그리고 카와사키, 그리고 이외에 스위스의 ABB와 독일의 쿠카, 이 5개 기업들의 직전 분기 로봇 실적이 23억 달러 매출액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는 10% 빠졌지만 이제 향후 매출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수주 실적이 전년 대비 13% 증가하면서 향후 실적 기대감을 좀 더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탑5에 든 일본과 스위스, 독일 기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국내 대기업들도 지금 로봇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주목할 이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방금 아까도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 현대차에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로봇 회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고, 그 외에 LG전자, 뭐 KT, 네이버 등등 여러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좀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은 서비스 로봇 쪽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키워나가겠다라는 이제 의지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향후 좀 주목해볼 만한 이슈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공개를 할 로봇 유형이 무엇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공개가 됐을 때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다음 달 30일에 AI 데이 파트 2에서 기존에 공개를 했던 이제 옵티머스라고 하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하겠다, 프로토타입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이슈에도 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공개하는가요? 일단 공개하겠다라고 최근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드디어 좀 이제 뭐 완벽한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프로토타입으로는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언제까지 뭘 하겠습니다라고 제시했던 것 중에 이번에 이제 약속 지키는 첫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딴소리 안 하기. 네. 근데 저기 위원님, 네. 저 로봇 분야 크게 이제 산업용 로봇 쪽하고 그리고 네. 또 서비스 로봇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뭐 다 알아서도 그냥 로봇 쓰면 될 거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로봇 분야를 먼저 간단하게 네, 좀 네. 구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로봇 분야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산업용 로봇 분야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1960년대 제조업 현장에서 계속해서 쓰여왔던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차세대 산업용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 로봇으로 또 세분화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에서는 전통 산업용 로봇과 그리고 협동 로봇이 있다. 협동 네. 로봇. 예. 그리고 이 외에는 이제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뭐 물류라든지 가사, 청소, 수술 등 다양한 이제 로봇 네. 분야가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는 여러 가지 로봇 분야 중에서도 차세대 산업용 로봇인 협동 로봇에 가장 좀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는 물류 그리고 외식 쪽에서 쓰일 수 있는 로봇 유형에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 산업용 로봇은 느낌이 옵니다만 네. 협동 로봇은 어떤 의미의 협동이죠? 일단 큰 틀에서는 전통 산업용 로봇과 뭐 유사합니다. 외형도 네. 비슷하게 생겼고요. 다만 이제 안에 센서라든지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안전성을 좀 상당히 강화시켜 놓은 로봇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졌고, 그리고 이용자 인터페이스들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면서 좀 사용 자체가 편의로워졌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보급 확장성이 뛰어난 로봇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는 무인 농업 로봇도 있던데요. 네. 이제 이런 농업 로봇도 그러면 산업용 로봇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농업 로봇은 큰 틀에서는 서비스 로봇에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업 분야에서도 좀 많은 로봇 활용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벤처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앞으로 좀 주목받을 그런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탑픽 종목으로는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꼽아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많이 많이 계속 들었어요. 회자됐던 종목입니다. 네. 투자 포인트를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상장 종목 중에서는 협동 로봇을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뭐 과거에 한국 최초の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를 개발한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앞으로 협동 로봇 외에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용 로봇 이러한 좀 다른 또 로봇 유형으로도 좀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 또한 긍정적인 기업으로 성장성과 실적 모두 다 갖춘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로봇 부품을 좀 잘하던 기업이었습니다. 네. 뭐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로봇의 구동 부품을 좀 잘 만들었던 기업이었는데, 근데 지난해부터는 실내 자율주행 로봇과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이 두 가지를 공개를 하면서 서비스 로봇 기업으로의 전환을 내세우고 있고요. 뭐 실내 자율주행 로봇은 호텔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아직까지 좀 국내는 규제로 닫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증 사업 여러 가지 선도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좀 가장 많이 갖춘 기업이다. 앞으로 이제 2023년에 관련 이제 자율주행 로봇들의 보도 통행 관련해서 규제가 좀 풀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들이 풀리게 되었을 때 좀 가장 빠르게 국내 시장을 좀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도 작년 2월 달에 상장했지 않습니까? 네. 초기에 뭐 그때는 다들 무슨 뭐 따상이 성공 하나 마나 한참 극할 때인데 네. 그때 이후로 지지부진했던 거는 다른 여타 IPO 종목들하고 비슷한데 네. 아직까지는 그때 IPO 초기에 그 고점을 도저히 못 넘어서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또 이거 한 2만 원 아래에서 지금 34,000원까지 왔으면은 네. 70%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 이 와중에도 이걸 한번 지금도 들어갈 만하다. 일단은 네, 저는 계속해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기 성장성으로. 때문에 지금 뭐 가격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관심을 좀 저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좀 관심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사족 보행 로봇, 국방 로봇 이슈들이 나오면서 또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기는 한데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볼 만한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 기업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정의선 회장이 직접 이 투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관련해서 좀 주목할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실적 기대감이 좀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는가.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 공학 기술계에서도 가장 좀 유명하고 1등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제 한 가지 과제는 실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 지난해 해가지고 물류 로봇을 공개를 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실적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이런 실적을 만들 수 있는 로봇들을 계속해서 공개해 나가고 있는 점이 좀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를 투자할 때 로봇을 전체적으로 완성된 로봇을 만드는 기업도 저희가 투자할 수 있지만 이 소재 밸류체인 벤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쪽은 어디 쪽일까요? 일단은 로봇 부품 쪽에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부품?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소재보다도 일단은 부품에 좀 관심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뭐 로봇에 들어간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뭐 모터라든지 감속기, 제어기기, 센서 등등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감속기에 대한 관심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감속기가 애초에 로봇 용도로 좀 많이 쓰이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의 성장에 가장 좀 동반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품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 부품 기술력이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때요? 우리가 바깥으로 해외로 수출도 가능한 정도인가요? 아직까지는 뭐 해외 수출이 좀 가시화된 부분들은 많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일본이나 뭐 독일과 같은 유럽 기업에서 사왔던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제는 이제 저희 이제 국내 기업들이 국산화에 좀 성공을 한 상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좀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들이 이제 국내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 해외 기업에 좀 어떻게 뻗어 나가는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로봇이라. 로봇은 참 다룰 때마다
이 출렁거림이 있는데 이게 관련주는 많아요. 우리 상장돼 있는 게. 그렇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그냥 로봇자 들어갔다고 아무거나 잡아서는 별 재미가 없는 것 같고 네. 오늘 우리 가져오신 거는 로보티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휴림 로봇도 자주 언급되던데 그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산업용 로봇을 좀 잘했던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물류 로봇들 이쪽 분야로도 좀 뻗어나가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기업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 자체가 좀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이제 성장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새로운 어떤 그게 주가에서 새로운 국면이 되려면은 좀 새로운 스토리가 네, 필요하다. 성장 스토리가 성장 필요하지 스토리가 않을까. 필요하다.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유진투자증권 양성윤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